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이것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니다. 자,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관련 소식이 쏟아져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식이고요. 두 번째, 시중금리의 변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세 번째, 소비심리의 변화 부분과 네 번째, 코로나19 전망까지 네 가지를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죠. 자, 올해 진행되는 사전청약 중에서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진행되는데 1차는 4,400호예요. 자, 그래서 12월 달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무려 12,700호의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을 쏟아붓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무려 38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방문자 수만 공개를 했어요. 자, LH 청약센터 가시면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얼마나 접속했나 봤더니 38만 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1차 사전 청약에 그렇게 A급 용지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특히 신도시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계양지구는요, 비역세권이거든요. 비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문자 수가 많다는 거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을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걸 좀 더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공개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영상은 저희가 내일 오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것을 계기로 민간 분양도 좀 제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올해 분양 물량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타는 상황인데, 3기 신도시에서 계속해서 청약 물량이 나오게 되고요. 또한 더 늘어난다는 신호를 정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거에 대한 견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이 진행될수록 지연되었던 정비사업장의 분양도 빨라질 건데, 제 예상으로는 4분기에 좀 분양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한번 하게 되고 또한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게 되면요, 건설사도 아마 2번 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분양을 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시중금리의 변화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자료들은요, 저희가 쇼킹부동산 자료실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전망이나 제도 개편 부분은요, 저희가 이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6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가 공개됐는데, 일단은 잔액 기준으로는요, 오히려 전월 대비 금리가 1bp 0.01% 하락한 2.77%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신규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 평균 금리가요, 2.74%예요. 작년 8월에 금리가 가장 낮았는데 그때 2.39%였거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2.92%인데 신용대출 금리가 정말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2.86에서 3.75까지 거의 1%포인트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것으로 자, 부동산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 매수자들 조금 관망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2.7% 해봤자 실제 고신용자 같은 경우는 2% 중반까지 지금 적용을 받거든요. 여전히 낮은 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3%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좀 매수자 감소에 연관이 될 건데, 야, 그러면은 여기서 기준금리 한번 올리면 0.25%에서 3%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렇게 기준금리와 바로 연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금금리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2차례 정도 올려야 될 거, 2차례, 3차례까지는 올려야 3%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당장의 기준금리보다도요, 금리 변화 가능성이 더 오히려 밀접하게 있어서 좀 더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것이 있어요. 드디어 예금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2021년 6월 정기 예금 1년 금리가 1.06%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0.9%에서 오랫동안 유지됐었는데 1.06%까지 올라갔었죠. 자, 왜 이런 변화가 있었냐? 6월에 한국은행이 반복적으로 경고했던 연내 금리 인상, 그래서 한두 차례는 긴축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두 차례까지는 그냥 올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단기 자금 시장, 단기 채권 시장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이 드디어 예금 금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니까 미리 더 금리를 올려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금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코픽스 금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7월 15일 날 발표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0.1%포인트 올랐죠. 전월에 0.82%에서 0.92%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예금 금리가 코픽스의 70%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자, 그럼 예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코픽스 금리도 동반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코픽스 금리는 왜 중요한지 아시죠? 주택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요, 전세자금 대출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게 된다면요, 사람들이 많은 자금을 끌어다가 고가 주택의 전세로 들어가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매매 가격 상승도 동반해서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빨리 기준금리가 가야 하는 이유가, 기준금리가 올라야 직접적인 예금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코픽스 금리 상승, 주택담보대출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만으로도 수신금리가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금리 인상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소식은요, 소비심리의 변화입니다.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자료 역시 소킹부동산 자료실 블로그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전월 대비해서 7.1포인트 하락한 103.22로 결과가 나왔어요. 모두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특히 소비지출 전망과 향후 경기 전망에서 하락세를 주도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러냐?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가 아무래도 이 심리지표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자, 2분기에 민간 소비 증가는 정말로 눈부셨습니다. 2.3%, 2.6%까지 치솟았었죠. 자, 이 민간 소비가 얼마나 늘어났냐? 12년 만에 최고치였대요. 그래서 2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바로 민간 소비 부분이었습니다. 자, 공급층 물가 인상 요인, 원자재나 운송 비용 부담 증가 부분과 수요층 물가 인상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한 케이스였죠. 그런데 3분기 때는 코로나19 확산이란 복병을 만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영향을 확실히 알 수는 없었는데 심리지표가 먼저 나오면서 영향이 없진 않겠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사도, 저도 그렇고 일부 언론사도 이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지장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이제 코로나19 4단계 적용은 일단 한국은행 7월 금통에서 교통 정리가 됐습니다. 이주랑은행 총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변화가 없을 거로 봤고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전체 금리를 낮추는 통화 정책이 아닌 핀셋 지원이 가능한 재정 정책이 더 좋다고 언급을 했고, 실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현재 코로나19의 불확실성보다는 금융 불균형 방지에 더 우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자, 게다가 물가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라면값 인상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원자재 가격 인상 작년 12월부터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 인상 부분이 이제서야 공산품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라면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요, 가격 저항이 가장 큰 라면 상품이 적용되면 일반 식품 공산품까지 적용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말부터는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물가 전망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유가 부분인데, 계속해서 유가가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폭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라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기대했던 한국은행과 기재부에서는 좀 비상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수요층 요인은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공급층 요인에 따른 물가 불안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접종력이 지금 워낙 높은 상황에서 과거 급등 시기에 비해서 지금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도 많이 낮아졌거든요. 결국 이것은 백신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1회 접종률이 3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8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제대로 된 접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접종률이 크게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1차 접종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1회 접종만으로는 예방률이 크게 높아질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접종이 중요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률이 높잖아요. 접종 간격도 거의 2달 반에서 3개월까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 2차 접종까지 맞으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10월 이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오히려 집단 면역에 따른 소비 확대가 올해보단 내년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웬만한 사람들 백신 다 접종 받고 지금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백신 접종 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8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차 접종까지 끝내고요. 여전히 방역 수치 잘 지켜보면 올해보다는 코로나19가 소비 제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금리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 불균형 때문에 올린다고 해요. 그럼 내년에 금리 인상 사유는 결국에는 물가 불안밖에 없는데, 물가 불안은 올해보다 내년에 나타나는 것이 부동산 버블 제거에 훨씬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금리를 믿고 좀 과도하게 투자하신 부분은 지금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